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자, 면책불허가 사유 총 10개 중 먼저 첫째,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1호입니다. 564조. 채무자에게 법 650조 사기파산죄죠. 650조 과태파산죄, 653조 구인불응죄, 656조 뇌물약속 공여의사표시, 658조가 설명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 650, 651, 653, 656, 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란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구성 요건 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있는 경우는 재량 면책이 당겨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TRS라 그러죠. T. 독일어인가? 독일어죠. 독일어 옛날에 공부할 때 TRS 이 세 가지가 만족해야지 범죄가 완전히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만 갖추면 이건 이제 위법성은 구성 요건 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책임 조각, 나머지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형법에서는 뭐 정당행위, 정당방위, 사회상규에 반하지는 않는 행위 그런 거죠. 책임 조각 사유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신상실사 뭐 이런 거죠. 심신미약. 자, 이제 제 첫 번째 650조가 사기파산에 해당 행위입니다. 사기파산. 자, 사기파산죄가 뭐냐? 사기파산죄는 공통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면책 허가 결정을 한 후 법제 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60조 1항입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해는 사건 중에 채무자가 형사 사기죄로 이제 뭐 기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실형 선고한 다음에 지금 이제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가도 하고 채권자한테 돈을 나눠줬습니다. 사기파산죄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끝나는데 뭐 재량 면책으로 올렸습니다. 뭐 일부 그 환가한 점, 그다음에 이제 실형을 복역한 점, 그다음에 그 사기로 인한 형사 피해는 비면책,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록 사기파산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면책을 해줬는데 그럼 채권자들은 569조 제1항에 의해서 다시 뭐 면책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 별도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죠. 신청을. 그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면책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량입니다. 판사가. 그래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1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호의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이죠.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할 재산이 포함되고 압류금지 채권은 제외됩니다. 뭐 예금 185만원까지,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서울 5천까지. 두 번째, 재산의 장수적 이동은 물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그것도 은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제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호의 은닉에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 양도 및 임대차 계약,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강제집행 면탈죄, 허위 양도. 상속 등기 전 상속재산이 단순 불기재만으로는 은닉이라고 할 수 없고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이라고 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이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염가 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파 변제, 즉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 변제는 부인권 대상이 되면 변론으로 하고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는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상속포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유명하죠. 2010마 1551, 2010마 1552.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이 규정이 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도 해당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이익한 처분이죠.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포기 또는 불행사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지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 2013-7936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할 경우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 장차 부인권 행사를 통해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 포기 행위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생겼으나 향후 대법원 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하급심에서 일부 판사님들은 포기 자체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부인권 행사가 대상이 됨을 명백하다라고 판시한 하급심 결정례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직은 없습니다. 행위 시기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산 선고 후의 행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파산 선고 전의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후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범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허위 양도하는 경우에 고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인정은 어려울 것이죠. 사람이 내심의 의사나 목적을 그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첫째,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둘째, 시가보다 훨씬 낮게 양도되거나 셋째, 재산 양도 사실 숨겼거나 하는 등의 정황 증거에 의해서 이 정도의 어떤 사실이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파산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결령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호 651조 사기파산죄 그래서 1호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